빚 때문에 정말 막막할 때 법이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실제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요. 이 막막했던 빚이 어떻게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뀌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6천만 원이라는 빚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개인회생이라는 해결책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 월 59만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떻게 계산됐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3년간의 구체적인 상황 계획을 보고 또 이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게 뭔지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분의 재정적인 여정은 바로 여기서 이 감당하기 힘든 빚의 규모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세요. 원금만 거의 6,200만 원입니다. 와, 이게 참 누구한텐 내 집 마련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겐 몇 년치 연봉이 될 수도 있는 정말 가볍지 않은 무게의 숫자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빚이 한 곳에서 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현대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었죠. 특히 주목할 건 신용카드 빚이 전체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빚은 왜 생겼을까요? 사건 기록을 보니까 주된 이유는 바로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죠.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빚 앞에 딱 섰을 때 법적으로는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바로 그 해결책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개인회생이라는 공식 법적 절차입니다. 이건 그냥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여는 문과도 같아요.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핵심은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아주 체계적으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데 진짜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법원은 도대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복잡한 공식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계산의 첫 단추는 바로 이겁니다. 소득. 이 신청인이 서류로 증명한 한 달 평균 소득이 약 216만 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이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원칙인데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돈까지 빚 갚는 데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정말 간단해요. 월 소득 216만 원에서 생계비 157만 원을 그냥 빼는 겁니다. 자, 그럼 남는 돈이 과연 얼마일까요? 네, 바로 59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법적으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소득, 다시 말해 가용소득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갚아나가야 할 돈, 즉 월 변제금으로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월 59만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계획은 아주 명확합니다. 3년,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매달 약 59만 원을 꾸준히 갚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다 갚고 나면 원래 빚 원금의 34%만 갚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66%는 어떻게 되냐고요? 면제되는 겁니다. 처음에 빚이 6,200만 원에 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3년간 성실히 갚은 총액은 약 2,100만 원, 최초 빚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혜택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이자, 무려 1,100만 원이 넘는 이 금액이 전액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일부만 갚고 이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이 제도에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만약 이 신청인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나눠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청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 약 2,100만 원이 이 사람의 현재 재산 가치, 즉 청산 가치인 약 1,500만 원보다 반드시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은 이 사람이 그냥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일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숫자들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3089번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개인회생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본질적으로 개인회생은 이 세 단계의 여정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총소득에서 생계비를 빼서 갚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요. 둘째, 그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아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 계획을 다 마치고 나면 남은 원금과 모든 이자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결국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이건 그냥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노력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아주 섬세한 균형의 문제거든요. 만약 이 신청인의 소득이 조금 더 많았다면, 혹은 재산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 단 하나의 숫자만 달랐어도 재정 회복으로 가는 이 길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